트럼프는 워싱턴이 협상이 거의 마무리 단계라고 말하던 바로 그 시점에 이란과의 합의 시도가 정치적으로 폭발적인 국면에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이란의 협박 없이 휴전이 유지되고 호르무즈 해협이 개방됩니다. 이번 주 화요일 백악관의 외교적 승리로 보였던 상황이 고위험 위기로 바뀌었습니다. 미군이 바다에 기뢰를 설치한 혐의를 받는 혁명수비대 연계 선박을 공격한 후 이란 남부의 전략적 지역에서 폭발이 발생했고 이스라엘은 레바논의 헤즈볼라에 대해 더 강경한 대응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트럼프는 테헤란으로부터 핵개발 제한, 자유로운 해상 통행, 그리고 미군에 대한 압력 완화를 담은 합의를 이끌어내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란 정권은 경제적 완화를 원하는 외교관들과 지역을 불바다로 만들고 싶은 듯 행동하는 군부 세력으로 분열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지점에서 이스라엘이 긴장 중심이 됩니다. 네타냐후는 이란이 숨통을 트거나 이란의 무장 동맹이 이스라엘 북부 국경을 계속 압박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합의 안에서 실제로 무엇이 터진 걸까요? 왜 이란은 평화를 협상하면서도 군사 세력은 미국을 도발하는 걸까요? 이스라엘이 이 위기를 어떻게 지역 전체로 확산시킬 수 있는지 지금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런 직설적이고 군더더기 없는 컨텐츠를 좋아하신다면 구독을 고려해보세요. 여기서는 매일 이런 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트럼프 정부는 테헤란과의 광범위한 합의를 성사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그 목적은 전쟁을 공식적으로 종결하고 호르무즈 해협을 다시 열며 우라늄 농축의 추가 진전을 막고 이란을 핵 프로그램에 대한 더 깊은 협상으로 이끄는 것이었습니다. 미국 당국자들은 합의가 임박했지만 아직 서명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이란이 워싱턴의 기대만큼 빨리 반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도널드 트럼프는 크고 의미 있는 협정만 받아들이겠다고 분명히 했고 그렇지 않으면 어떤 협정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계획의 핵심 부분은 이해하기 쉬웠습니다. 이란은 경제적 완화, 자산 동결 해제, 석유 판매 재개 기회를 얻을 수 있었지만 이는 실질적 보장이 있을 때만 가능했습니다. 미국 측의 요구는 해상 무역에 대한 압박을 완화하고 테헤란이 핵 개발 재개를 막는 약속에 묶이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협정이 정치적으로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외교는 해결책을 찾으려 했지만 혁명수비대는 계속해서 방해 세력으로 행동했기 때문입니다. 미국 당국이 공개한 정보에 따르면 미군은 병력과 항공기를 보호하기 위해 이란 남부에서 자위적 공격을 실시했습니다. 공격 대상에는 미사일 발사 장소와 이란 선박들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이 선박들은 보도에 따르면 바다에 기뢰를 설치하려고 시도하고 있었습니다. 혁명수비대와 연관된 두 척의 선박이 파괴되었고 이란 해군에게 전략적으로 중요한 반다르 아바스 지역의 지대한 미사일 기지도 파괴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가장 심각한 점은 워싱턴이 이러한 공격을 방어적 조치로 내세우면서도 휴전 종료를 선언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메시지는 강경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는 여전히 합의를 원하지만 이란이 협상을 미국 군사력 진출을 막는 방패로 사용하는 것은 용납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휴전은 공식적으로는 유지되고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폭탄, 드론, 기뢰, 그리고 경계태세에 들어간 선박들로 인해 충돌 속의 휴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반다르 아바스는 이런 위험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이란의 해안 도시 반다르 아바스에서는 폭발과 화재 발생 보고가 있었으며 현지 언론들은 상황이 통제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감한 군사지역 근처에서 폭발음이 들렸습니다. 이로 인해 협상은 더 이상 외교관의 역할에만 국한되지 않고 이란 군대의 실제 규율에 달려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혁명수비대가 계속해서 한계를 시험한다면 트럼프는 더 자주 대응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테헤란은 두 전선에서 동시에 움직이려 하고 있습니다. 공식 석상에서 이란 대표들은 대화가 진전되고 있다고 말하지만 합의가 서명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점은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스마엘 바가이 대변인은 많은 부분의 쟁점이 이미 결론이 났다고 밝혔지만 서명이 임박했다는 생각은 일축했습니다. 그는 또한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논란을 완화하려고 시도하면서 이란이 통행세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오만과 협력하여 항해 서비스에 대한 요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세부 사항은 함정의 규모를 보여줍니다. 트럼프에게 호르무즈 해협을 협박 없이 여는 것은 승리의 일부입니다. 이란에게는 해협에 대한 어느 정도의 통제권을 유지하는 것이 양보를 주권으로 포장하는 방법입니다.
문제는 테헤란이 부과하는 어떤 요금, 통제 또는 요구도 해상무역에 대한 새로운 압박으로 들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워싱턴도 이 사실을 알고 있고 이스라엘도 알고 있으며 시장 역시 이 지역을 가격, 항로, 정부를 뒤흔들 불씨로 보고 있습니다. 이란 당국자들이 카타르를 방문하면서 도하가 협상의 중심에 들어섰습니다. 대화가 오가는 가운데 카타르는 외교적 중간 지점으로 등장했고 마르코 루비오 역시 가능성 있는 합의에 대한 기대를 유지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란은 또 다른 장애물을 제시했습니다. 레바논 상황도 협상에 포함되길 원합니다. 다시 말해 테헤란은 헤즈볼라를 간접적으로 협상의 일부로 이용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민병대의 공격이 계속된다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때 이스라엘이 지역 경보를 울렸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는 이스라엘이 레바논의 헤즈볼라에 대한 공격을 강화할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는 트럼프와 대화했다고 말했으며 이스라엘은 여러 전선에서 위협에 맞설 권리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말은 무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워싱턴이 테헤란과 협상 중임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은 서명된 각서에 안보를 맡길 생각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당국에 따르면 헤즈볼라는 급하게 이스라엘 군대와 이스라엘 북부 지역을 향해 폭발성 드론을 계속 발사했습니다. 4월 휴전 이후 이스라엘은 레바논 남부에서 작전을 계속했고 해당 단체로 지목된 거점에 대한 공격도 이어갔습니다. 네타냐후는 이제 내부적으로 더 강경한 대응을 하라는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우파 장관들이 레바논에서 날아오는 드론과 위협에 대한 대응을 요구한 이후로 그 압박이 커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역적인 불씨가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란은 트럼프와 대화를 나누고 있지만 이란의 무장 동맹들은 여전히 이스라엘을 전쟁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야당도 이 논쟁에 뛰어들었지만 그 이유는 다릅니다. 그리고 야이르 라피드는 미국과 이란 사이에 성사되고 있는 합의를 비판하며 이 합의가 이스라엘과 중동 지역 모두에 나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예루살렘의 우려는 이 협정이 호르무즈 해협을 열고 우라늄 문제만 다루면서 탄도미사일이나 이란의 무장단체 지원과 같은 폭발성 이슈들은 제외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이것은 이란 정권이 실제로 지역 내 압박 수단을 잃지 않으면서 경제적 제재 완화만 얻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트럼프는 이 협정을 더 큰 구상으로 바꾸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는 단순히 해상 항로를 다시 열거나 테헤란으로부터 핵 약속을 받아내는 것만을 원하지 않습니다. 미국 대통령은 또한 아브라함 협정의 확대를 압박하며 아랍 국가들을 이스라엘과의 정상화 축에 합류시키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계획이 신뢰에 달려 있다는 것이고 바로 그 신뢰가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이란은 돈과 제재 완화 그리고 순실 공간을 원하고 미국은 자유로운 이동, 핵 통제 그리고 자국 군대의 보호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은 허락 없이 위협을 공격할 자유를 원하고 헤즈볼라는 군사적 압박을 유지하기 원합니다. 혁명 수비대는 굴복하지 않음을 보여주려 하고 각 세력은 제각기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의 합의는 불붙은 성냥에 둘러싸인 문서처럼 테이블 중앙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백악관은 단순히 물러서지 않고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평화를 추구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압박이 있는 합의이고 감시가 있는 합의이며 정권이 레드라인을 시험할 때 즉각적으로 대응하는 합의입니다. 저는 밀손 알비스 국제관계 전문가입니다. 저의 목적은 매일 진실로 여러분께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뉴스링크는 영상 설명란에 있습니다.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댓글도 확인하셔서 커뮤니티와 더욱 활발하게 소통해보세요. 밀손 알비스.